이제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누가 있냐면 전자의 발견이 나오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원자핵의 발견.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이제 동위원소. 이렇게 이 다음의 컨텐츠는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표시까지도 살짝 있는데 표시는 좀 천천히. 자, 먼저 전자의 발견, 원자핵의 발견인데 그 전에 이제 돌턴이라는 분에 의해서 원자설이 적용이 되는데 이 원자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원자설은 원자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띠깍띠깍 소리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쪼갤 수 없는 입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여기서는 전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이 없어요. 그다음에 더 이상 쪼갤 수도 없는 거고 라고 해서 이걸 돌턴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돌턴은 화학 쪽에서는 거의 탑 오브 더 탑 1타야. 1타. 누구도 이분의 말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석학이셨는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현상을 잘 봐야 돼.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생겨.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톰슨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톰슨, 자, 첫 번째 이 톰슨이라는 분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금속은 원자로 구성된 물질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하는 도중에 여기서 금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와요. 금속이 온 게 아니라 금속에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 두 종류가 있겠다. 여기에 남는 애가 있고 빠져나온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원자인데 벌써 둘로 쪼개진 거지. 여기서부터 톰슨 아저씨는 생각이 많은 거야. 이제부터 어떡하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극,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더니 이 빠져나온 입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어떤 빛처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휘었다는 건 뭔지 몰라도 얘가 마이너스 전환을 띄어야 플러스 쪽으로 끌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극의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가 나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음극선 실험이다 라고 해서 빠져나온 애가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근데 잠깐 나온 애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선은 빛의 경로가 나온 것을 얘기하거든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있잖아 라고 하기가 뭐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음극선의 성질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바람개비를 탁 두어봤어요. 요 중간에다가.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왜 바람개비를 두었을까 하고 많은 것 중에 이유는 간단해.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다라고 친다라면 이 음극선은 반드시 질량이 있으면 바람개비가 회전해요. 바람이 부는 건 공기 중에 입자가 보이진 않지만 그 회전 때려서 이 충돌에 의해서 질량이 있어야지만 바람개비는 회전을 하거든. 근데 실험한 결과 바람개비가 회전했어. 회전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해석해 볼게요. 그 음극선은 바람개비를 회전시켰으므로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거지. 까지 됐고요. 두 번째 실험을 해볼게. 두 번째 실험은 여기다가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근데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말의 뜻은 이 음극선이 직진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 빛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았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뒤쪽에 어떻게 돼? 커다란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까? 생긴다면 이 음극선은 무엇을 갖고 있을 거야? 직진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니면 뭐 아닌 거지 뭐 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림자가 큰 뒤에 큰 그림자가 형성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극선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직진성을 띠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된 거지.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극을 연결했더니 얘가 극을 플러스 극을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플러스 전화 똑같은 뜻이야. 으로 힘을 통해서 얘는 플러스 전화라고 할게. 플러스 전화 쪽으로 휘는 걸 통해서 얘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빛이 아니라 이런 질량이 있고 직진성을 띠면서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입자인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것을 우린 이 톰슨이 뭐라고 했어? 전자라고 명명한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약간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건 맞아. 원자를 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휘진 않아. 그냥 어디 치우치지 않아. 그러니까 중성인데 그 안에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 걸 알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모형을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여기에 원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전자가 있어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에는 누가 있을 거야?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가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지. 이걸 이렇게 할게. 플러스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게 바로 톰슨 아저씨가 어떻게 전자를 발견하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그 모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했던 거지. 그러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누가 나타났냐면 러더퍼드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제목을 좀 잘 봐주면 편한데 뭐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이름 제목에서 보면 이 알파 입자는 그 당시 가장 최고 탑 오브 더 탑 어떤 걸로 고밀도의 고에너지 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 입자보다 더 센 애가 있을까?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알파 입자가 제일 세. 그러니까 알파 입자랑 누구랑 부닥쳐도 알파 입자 다 뚫어버리는 거야. 원체 세니까. 그런데 산란이라는 말뜻은 튕겨나옴이라는 뜻과 튕겨나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 알파 입자가 튕겨나오는 실험을 했대. 자, 실험을 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금속을 이제 금속판, 박이 한문으로 판이라는 뜻이거든. 금박을 두게 되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빵 하고 쏩니다. 이 러더퍼드 아저씨. 그러면 이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델이 뚫고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해석해 볼게. 첫 번째, 대부분 직진을 하고 있더래요. 다 뚫고 가. 그래서 여기 스크린에 영상이 딱 찍힐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번째, 극히 일부 굴절, 산란. 여기서 산란. 즉 알파 입자가 튕겨 나가드는 걸 발견한 거지.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해석이야. 이제부터 해석. 대부분이 직진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은 그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져 있을 거야. 대부분이. 그런데 그 원자의 극히 일부에서는 어떤 이 알파 입자보다 더 센 고밀도의 고에너지라는 어떤 입자가 존재해야 돼. 그래야 산란이 일어나니까. 이해됐죠? 그것을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그 고밀도의 고에너지의 극히 일부지만 입자가 존재할 거야. 그 입자를 우린 뭐라고 불렀다? 원자 핵이라고 불렀고요. 그것을 극히 일부다 보니까 이제 모형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있어요. 전자는. 이건 톰슨의 아저씨에 의해서 러더퍼드는 톰슨 다음 세대 사람이야. 여기에 중심에 원자핵 어떤 아이 플러스적인 성질에서 약간 그림이 달라. 전자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기는 플러스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고 여기 러더퍼드 실험은 원자핵이 중심에 원자핵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좀 얻는 듯 이쁘게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